자, 우리나라의 위대한 장점, 네, 정말 대단한 그런 훌륭한 우리나라만의 그런 강점, 네, 그것을 제가 좀 몇 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몇 개가 아니라 이게 총 몇 개죠?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세, 열네, 열다, 열여, 열일곱, 열여덟, 20개네. 20개. 대한민국의 위대한 장점 20가지를 네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, 축구 월드컵과 야구 월드컵 그리고 올림픽에 모두 4강에 들어간 유일한 나라입니다.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. 축구, 야구, 올림픽 모두 4강에 들어간 전 세계 230개국 정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만이랍니다. 이게. 예. 이게 대단한 거죠.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네,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예, 올림픽에도 4강까지 들어갈 정도면 그러니까 스포츠를 잘한다라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인구 대비해서 뭐 미국, 중국, 일본 다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우리는 인구도 얼마 없는데 땅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스포츠 강국이라는 거죠. 예. 첫 번째로 제가 네, 이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, 네, 두 번째 요것도 제가 자료를 전에 이제 신문에서 찾은 건데요. 세계 최대 투자 금융 회사 중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여기에 그 직원들이 뭐 연봉 자체가 평균 몇억 이상이라고 제가 전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요. 예. 여기 골드만삭스에서 이 보고서를 제가 10년 전에 제가 신문에서 본 겁니다. 예, 골드만삭스에서 각 나라의 그런 발전에 대한 그런 보고서를 매년 낸다고 합니다. 왜 그렇게 보고서를 만드냐? 이거 투자 회사기 때문에 각 나라를 분석을 하는 거죠. 이 나라에 어디에 어느 기업에 돈을 투자하면 좋을지. 예, 그러니까 세계 최대 하여튼 투자 회사인데 여기서 우리나라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. 이것도 신문에 난 거고요. 여러 이제 책에서도 이 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건 거의 팩트라고 보시면 되고요.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대한민국이 2050년이 되면 1인당 국민 소득이 월 1,000만 원 정도가 돼서 전 세계 2위의 부자 나라가 된다라고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이거는 뭐 이 회사가 어영부영한 회사도 아니고 세계 최대 투자 회사입니다. 이 근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북한과의 그런 좋은 관계를 가졌을 때를 전제로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맞거든요. 북한하고 그렇게 관계가 우리가 좋아지고 통일이 되거나 통일이 저는 꼭 아니더라도 이렇게 중국, 우리가 일본 이렇게 서로 무역 교류하고 여행 가고 요 정도만 되더라도 저는 충분히 이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월 1,000만 원 되는 국민소득 2등인 나라가 될 거다라는 저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대한민국의 위대한 장점 세계에서 유일하게 쇠젓가락을 쓰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. 전 세계 유일합니다. 동양에 일본, 중국, 다른 동양에서도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다 나무 젓가락이죠. 플라스틱 젓가락. 근데 우리 대한민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쇠젓가락을 쓴다. 이 자체가 이 위대한 거거든요. 왜 이게 대단한 거냐? 이 쇠젓가락 자체가 엄청나게 이게 무게도 무겁고 이게 찝기도 어렵고 그죠? 아주 그 미세하고 섬세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집어낸다 잘 집어내고 이런 집중력이라든지 뭔가 디테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손재주가 우리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인들이 뭐 기능 장들이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
이런 뭐 기술적인 이런 기능 올림픽 관련돼서도 우리가 많은 그런 성과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세계 유일하게 쇠젓가락을 쓴다는 건 가장 진화가 된 가장 정말 이런 인류 신체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정말 진화된 그런 국민이다라고 이제 또 자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네 번째로 역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 쇠젓가락 쓰는 손재주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. 역대 기능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종합 우승 1위입니다. 역대 기능 올림픽. 우리가 이런 뭐 올림픽 하면은 뭐 이렇게 달리기 하고 뭐 창 던지고 마라톤 이것만 이제 생각하시는데 기능 올림픽 다들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. 이런 기술, 이런 이제 테크놀로지, 이런 뭔가 새로운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그런 장인들의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우승 1위. 이 자료는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만든 건데 지금은 더 이제 많이 우승했을 텐데요. 총 9회 중에 그러니까 기능올림픽 39회 중에 우리나라가 15회를 우승했답니다. 15회를 우리나라가 종합 우승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등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. 이것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반도체라든지 조선, 자동차 뭐 이런 굵직굵직한 것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좀 독보적으로 전 세계에 수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런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정말 기술력 있는 그런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. 이런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. 그리고 다섯 번째, 초고속, 이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 전 세계 1위. 인터넷 속도 세계 1위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. 그러니까 이 자체는 어떤 의미냐? 이렇게 인터넷이 보급이 잘 돼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뭔가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게 다 제공이 돼서 그러니까 지식도 많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서 상당히 머리들이 이제 좋은 거고, 그러니까 소통도 잘 된다라는 거고요. 공유도 그만큼 잘 된다라는 거고. 그러니까 정보화 최강국이라는 거죠.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,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라가 작고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나라 자체가 인터넷에 적합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땅도 크고 이제 땅이 큰 것보다도 땅은 큰데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구가 또 많지는 않은 거예요. 땅 크기에 비해서는.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넷 망을 이제 까는데 그 이 마을에서 저 마을이 가려면 뭐 몇백 킬로를 가야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처럼 여기서 저 동네 가려면 그러니까 그 망을 까는 그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. 거기 뭐 한 100가구든 뭐 1000가구 그거 인터넷 깔려고 그 선을 까느니 아예 안 깔아버리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. 중국은 더 하겠죠.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게 또 땅이 적은 대신에 이런 인터넷 망이 잘 우리가 깔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정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빠르게 이 정보를 서로 이제 공유한다.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위대한, 그러니까 정보가 돈이고 이 세상 앞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정보가 이게 지식이 빨리 이게 서로 전달이 돼야지 뭔가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 초강국이 될 그런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터넷의 보급이 잘 돼 있다. 속도가 빠르다는 거. 그리고 여섯 번째 대한민국의 위대한 장점.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세계 최고의 문자인 한글을 사용한다. 이것은 절대 국수주의가 아닙니다.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. 정말 우리 이 한글이라는 자체는 전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들 대다수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.
이렇게 완벽한 문자가 없답니다. 예. 그래서 정말 그 뭐 문자가 없는 그런 뭐 아프리카 그런 부족들 같은 경우에는 유엔에서 우리나라 이 한글을 그 부족에게 알려주려고 한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가장 이게 배우기 쉽고 가장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진화된 문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영어나 다른 뭐 일본어, 중국어 다른 나라의 언어보다도 우리 한글은 표현력이 가장 많답니다. 정말 뭐 영어나 뭐 다른 나라로 어떠한 그런 뭐 색깔이라든지 무슨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한정이 돼 있는데 우리 한글은 뭐 많게는 뭐 100가지 뭐 200가지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나의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느낌을 이런 문자로 표현하는 거는 한글이 가장 그게 이제 광범위하게 문자를 만들 수 있다.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장점인 거죠.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런 감정적으로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정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특화되어 있는 거죠. 우리나라 사람이 정이 많고 정이라는 거 그 사랑이거든요. 이런 것들이 다 문자가 이렇게 한글이 잘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더 이렇게 뭔가 인간적인 그런 따뜻함이 있는 겁니다. 이따가 또 한글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전세 이게 이제 10년 전에 자료입니다. 제가 10년 전에 제가 찾은 자료인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국가 IQ가 106으로 가장 똑똑한 나라다라고 제가 10년 전에 여러 저기 책에서 어떤 뭐 유명하신 강사님 강연도 들었었고 제가 그래서 찾은 겁니다. 뭐 이거에 대해서 누가 무슨 반론을 누가 할 수도 있겠지만 10년 전인데 뭐 지금은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한글과 인터넷 여러 가지 그리고 아까 유일하게 쇄적하라 이런 거 다 종합해 봤을 때 머리가 가장 똑똑할 수밖에 없어요. 네, 이건 사실이고 누가 만약에 아니라고 해도 저는 죽을 때까지 이걸 우길 겁니다. 대한민국이 국가 IQ 평균 106이랍니다. 106. 106의 IQ는 그 참고로 왜 저는 이 106이라는 게 더 와닿았냐면 제 IQ가 106이거든요. 제가 대한민국 국가 IQ입니다. 106인데 106으로서 정말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제가 뭐 특허도 냈고 책도 여러 권 썼기 때문에 IQ는 106만 돼도 충분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IQ 얘기가 잠깐 나와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과학 선생님이 본인이 자기 IQ를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. 본인이 과학 선생인데 자기 IQ가 76이래요. 그러면서 IQ는 전혀 상관없다. 나는 IQ가 76인데도 이렇게 지금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다라는 그게 참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. 근데 저는 그 선생님보다 더 높은 106이고 우리 국가 IQ도 106이기 때문에 너무 하여튼 제가 와닿은 거죠. 그리고 문맹률이 1%대 아래. 그러니까 거의가 100명 중에 99명은 문자를 아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. 그러니까 가장 문맹률이 우리가 낮답니다. 이 이유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인 한글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한글이 어렵다라면 이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. 특히 미국은 영어를 말은 하지만 글을 쓸 줄 모르는 특히 이제 흑인도 많이 있고요. 거기 뭐 라틴 쪽에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말은 할 줄 알지만 쓰는 것 자체를 많이 모른답니다. 지금도.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그건 뭐 꼭 미국을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10몇 년을 배우지만 우리는 말도 할 줄 모르고 글도 잘 못 쓰잖아요. 그죠? 그겁니다. 바로 이유가 영어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문맹률이 이렇게 높은 거고 한글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다.